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물건을 볼 거예요. 10년이 경과된 가등기,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가등기. 물론 둘 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 10년이 지난 가등기하고 20년이 지난 가등기 차이가 뭘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정리를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웬만한 뭐 인터넷이나 그런 거 다 뒤져봐도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소멸된다. 그래서 낙찰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발상은 저는 참 무식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매에서 조금의 어떤 그런 위험성이라도 단 1%의 위험성이라도 있다면 입찰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물론 1%가 이게 부정이냐 긍정이냐에 따라서 대박이냐 아니면 뭐 보증금 띄이냐 운 좋게 불허가로 빠져나올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1%의 어떤 그런 조금 꺼림칙한 게 있으면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10년이 지난 가등기 소멸된다. 그래서 입찰 딱 들어가요. 그래서 보증금 몰수당합니다. 자, 제가 가등기에 대해 설명할게요. 가등기는 자, 가등기 설정일이 있어요. 그러면 10년이 도가 되면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소멸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 중간에 제가 좀 글씨를 잘 써볼게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예약 완결권. 우리가 이때 이제 매매 예약을 했잖아요. 그죠? 매매 예약을 해서 매매 예약을 했으면 내가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10년이 되기 전에 내가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그렇죠? 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20년이 되기 전에 서류상으로 내가 매매 예약 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이 10년이 도과된 다음부터 다시 1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10년으로 그러니까 합의 20년인 거죠. 20년. 이해 가셨죠? 매매 예약 완결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매매 예약을 하잖아요. 가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는 보통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하거든요. 그럼 매매 예약에서 10년 아이고 왜 이래? 10년 이내에 10년 된 날까지 본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10년 이전에 매매 예약 완결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매매 예약 완결이 된 날로부터 매매 가등기가 10년이 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도합 가등기는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20년까지 도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20년 이내에 매매 예약 완결권도 행사하고 소유권도 이전 안 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토지, 농지, 축사, 목장 거기서 점유를 하고 있다. 가등기 권자가 그죠?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가는 겁니다. 유효한 거예요. 가등기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보통 사람들은 10년으로 알고 있지만 이 10년이 아니란 얘기죠. 매매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10년 더 연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합의 20년. 20년이 지나면 가등기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죠. 안전하지 않죠. 제가 뭐라고 했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 가등기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20년이든 30년이든 연장된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가등기를 우습게 보거든요. 가등기를 참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그리고 한번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보세요.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무효한 가등기라고 해서 소멸된대요. 아니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 전화 좀 받고 바로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 위험하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가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 물론 제가 이론적인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리를 좀 전화 때문에 제가 조금 리듬이 끊어졌는데, 자, 가등기 설정을 했어요. 10년이 도가 됐어요. 10년. 그럼 가등기가 소멸됩니까? 아니죠. 만약에 이때 당시에 10년이 되기 전에 매매 예약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매매 예약 완결권. 유튜브 어느 분께서 자꾸 글씨를 좀 잘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근히 이게 신경 쓰이네요. 근데 이제 제 마음대로 쓸게요. 어차피 제 말로 하니까. 자, 매매 예약 완결권을 이 시점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10년이 연장된다. 그죠? 그래서 합계가 20년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20년이면 끝나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될 군대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다든가 어떤 내가 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농지 아니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뭐 축사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뭐 목장 용지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 가등기권자가 처음에 설정한 가등기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등기는 점유하는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 물건이 2376이에요. 사실은 이 물건을 어느 분께서 저한테 입찰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했던 물건이에요. 상담을.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보면 밑에 내려볼게요. 근데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건데 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대박이 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 물건 물론 이제 가등기가 10년이 넘었지만 가등기가 10년이 넘었지만 들어가지 마시라.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낙찰을 받아놓고 어느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1억 2,700에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로 빠져나왔어요. 왜 불허가로 빠져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불허가로 왜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해요. 다시 입찰이 진행 중인데 자 그럼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임차인은 어쩌고 잘 모르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인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2005년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말대로 2005년이면 2015년에 가등기가 끝나는 거네. 그죠? 그러면 뭐 이 가등기 소멸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등기 소멸되잖아요. 사람들 얘기로는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가 여기서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이 중간에 매매 예약 완결 의사를 통보를 했다고 한다면 이 가등기는 더 10년이 연장되는 거죠. 그렇죠. 10년 연장되고 20년까지 가는 건데 만약에 설령 또 여기서 점유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점유하는 기간 동안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참 재밌더라고 보니까 이 증여를 받은 분 있죠? 이 증여를 받은 분이 있고 소유권 인정 가등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원래는 이분이 A, 이분이 B예요. 그런데 원래는 A 소유였거든요. A가 B한테 증여를 했어요. B한테 증여를 했어. 그런데 부모들이 대부분 자기들한테 증여를 하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놈 자식이 또 이놈의 가시네가 또 이 부동산 후딱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은 또 자식들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놔요. 그렇죠. 못 팔아먹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 이 부동산 팔지 마. 못 팔아먹어. 어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이렇게 증여를 받고 증여를 해준 사람이 다시 여기다가 다시 소유권이 좀 가는 길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인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못 팔아먹죠. 사람들이. 자식들도 못 팔아먹고. 그죠?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뭐 둘째 치고라도 그래서 자 10년이 지났지만 매각물건 명세 들어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등기된 부동산에 어쩌고저쩌고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 했죠. 그러면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 표시해놓고 사법보좌관님이 어떻게 코멘트했냐면 갑구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중 가등기 매매계약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그죠? 이 사법보좌관님이 뭐라고 했어요? 매매계약이 완결된 경우 그죠? 내가 가등기를 해놓고 그죠? 중간에 내가 매매계약 완결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죠? 이 가등기권자라는 거죠. 내가 낙찰받은 사람과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분명히 사법보좌관님도 코멘트를 해놨어요. 자,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사법보좌관님이 코멘트를 해놨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들어갔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불허가로 나왔는지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요. 이 가등기가 설령 가짜라 하더라도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코멘트를 해놨잖아요. 완결 의사를 표시했으면 인수한다고. 그래서 이분은 1등으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7명이 들어왔거든요. 7명 중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도 불허가로 나왔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물건 하나 하고 제가 다른 물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0 2376인가? 아니 13693 13693 제가 옛날에 일전에 한번 이거 물건 강의했던 거예요. 강의를 했는데 변경이 됐다가 또 변경됐네 썩을. 자, 이 물건도 토지 건물 일괄매각 2번 볼게요. 2번 볼게요. 그래서 토지만 매각인데 자 이게 이제 목장용지예요. 전이지만 보시면 1번 물건인가? 네, 1번 물건인데 그 축사예요. 축사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건축물도 있고 축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뭐 임장 갔다 오신 분이 마을 안쪽이라 입지역으로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를 쭉 내려볼게요. 밑에를 쭉 내려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날짜가 언제예요? 2000년 7월 10일. 그럼 2000년 7월 10일이면 10년이 되면 언제죠? 2010년 7월 10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때 가등기가 소멸됐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 가등기권자가 매매계약 완결권을 의사를 표시했다면 10년이 더 연장돼서 2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20년 7월 10일이 그러면 이때는 이게 그럼 소멸됐겠네요. 2020년에 그럼 이런 것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여기가 축사니까 또 농지도 일부 있거든요. 농지니까 이 가등기권자가 이 김땡땡이라는 분이 여기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용 수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등기는 소멸된 거죠. 100%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여기서 뭐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든가 뭐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축사인데 뭐 내가 여기서 소를 키우고 있다든가 그분이 그러면 가등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매각문건 명세서를 볼게요. 사법보좌관님도 20년이 지났지만 코멘트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에서
목록 6 토지 갖고 어쩌고저쩌고 소유권 인정청구권 가등기 2000년 7월 10일 표기돼 있죠. 표기돼 있죠. 그런데 사법보좌관님이 왜 이렇게 코멘트를 하겠어요?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멸이 안 되는 거죠. 가등기는 말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10년이 지난 가등기 또는 20년이 지난 가등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매를 하면서 이 사법고자님이 코멘트하는 거 있죠. 요 매각물권 명세서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인수하는 조건들 다 나와 있어요. 인수하는 조건들. 그죠? 이것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법. 자,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